내게 온 반갑지 않은 손님. 이름조차 생소한 파킨슨. 이 병에 걸렸다고 선고받은 지 벌써 12년. 특별히 밝혀진 원인도 모르고 그에 따른 다른 치료법도 없다고. 의사들은 남의 일이라고 쉽게도 말했다. 내 나이 40 중반이었는데 무정한 사람들. 인터넷에는 그저 수박 겉 핥기식 정보밖에는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짜증만 더해가던 날들이 이어져 가던 중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맘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 오산에서 강남까지 오가며 한 번에 10만 원씩 하는 봉침, 뇌에 좋다며 원장이 권하는 대로 한 재에 60만 원이 넘는 한약을 몇 재나 먹으며 병의 호전을 기대했건만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그 당시 남편은 자동차 관련 샵을 운영하다 지인의 연대 보증을 섰는데 갑작스레 주검이 되어버린 지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살던 아파트를 빚쟁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난 이를 찾아 나서야 했다. 살림만 하다가 세상에 나오니 너무나 무능한 중년을 바라보는 그저 아줌마였다. 친구의 소개로 전집 도서 매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유통회사 사장님 눈에 들어 전집 아동도서 매장을 인수받았고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대표가 되어 삶의 여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남편의 카드값을 막아줄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 근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엄마들 사이에서 꽤나 신뢰감이 높아져 독서지도 및 전인교육의 지름길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함께 읽어주는 동화책이라는 지론을 폈던 나의 영업방침은 자연스레 논술과 접목되어 소개도 많이 받고 병점에 있는 모 초등학교 도서관에 납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건물주가 우리 아동 도서 매장 자리에 은행이 들어올 거라며 터무니없이 세를 높여 재계약을 하겠노라 갑질을 하는 바람에 서점문을 닫고야 말았다. 몇 년간 휴일도 없이 집과 매장을 오가며 지내는 동안 몸은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나 보다. 2009년 8월 시동생이 폐질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11월에는 지병이 있으셨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맥 경화를 앓으시던 친정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소중한 세 사람을 짧은 기간 동안에 차례로 떠나보내고 나니 산다는 게 허무해지고 가치 없다 느껴지며 난 우울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었고 2011년 결국 파병 진단을 받게 됐다. 매장을 접고 나서 남편 사업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이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결국 파산 지경이 되어 남편은 사업을 접고야 말았다.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아이들과 난 지쳐가고 있었다. 이 무렵 술로 도피한 남편은 무능한 가정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두 아들은 점점 아빠에 대해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게 보여 내가 손 놓으면 가정은 풍비박산으로 티 닿을 게 뻔히 보이며 두 아들의 암울한 미래가 내 발목을 잡았다. 무엇이든 일을 해야 했다. 술로 숨어버린 남편을 대신해서 가난하고 비투성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버거운 가장 역할을 이어갔다.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파괴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차라리 집을 나가 혼자 숨어 살다 죽어버릴까? 암울한 생각들로 하루하루 지쳐가면서 거의 포기한 채 그저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니 일어났고
자식을 굶길 수 없으니 출근을 해야만 했다. 그 무렵 내 표정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쪽으로 치우쳐 다리가 끌리는 듯 보였다고 훗날 친구가 전해준다. 그렇게 우울과 함께 파병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며 파병 4년차가 되었다. 어느 날 의사가 뇌신부 자극술을 권하며 위험하지 않고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를 전했다. 비용과 회사 등 여러 가지가 문제였지만 이대로 죽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일단 오케이를 하고는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아무도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차라리 암이라면 떼어내면 될 터인데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수술 결정을 하고도 걸리는 게 많아 해를 넘겨 2016년 3월에 DBS를 받았다. 10시간의 사투 끝에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거기서 꼬박 하루를 지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때서 몸속에 심어둔 기계를 켰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다. 난 조금은 염세적인 사람이었고 우울증이 심했고 그 당시 내 상황은 전혀 웃을 일이 없었는데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무엇보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게 전부 품어졌다. 말도 웃음도 많아진 내게 남편은 당신 머릿속에 뭘 넣은 건 아닐까? 너무 달라졌어. 신기하네? 하며 좋아하는 게 내 눈에도 보였다. 마치 백열전등이 켜진 것 같다고나 할까? 퇴원 후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져 매일 산행을 즐기며 왜 파병을 난치라 하는지 이렇게 수술만 하면 완치되는데 정말 병이 다 나은 줄 알았으니 아마도 조증이었던 것 같다. 내가 웃으니 남편도 아들들도 웃는 날이 많아졌다. 눈앞에서 행복이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꿈 같은 시간은 그의 겨울과 함께 얼어붙고 말았다. 이어지는 야근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날 다시 파병 환자로 만들어버려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 운동을 계속 했더라면,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어렵게 파병과 싸우며 지내지 않을 수도 있었으련만. 수술 후 6년이 지나고 작년 모 교수님의 환자로 또다시 DBS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해 오늘도 내게 맞는 전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난 투병 중이고 약이 없이는 몇 시간도 못 버티는 날들이지만 조금씩 힘든 시간 견디며 또 참아내어 성숙한 사람으로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거스를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지내는 중이다. 원망해본들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지 않는가. 한 집안의 큰 며느리로, 두 아들의 엄마로, 마지막 한 남자의 아내로서 신앙을 지키며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내디뎌 본다. 언젠가는 이 병이 끝날 것을 기대하며. 남편은 지금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 주말마다 들로 바다로 나를 데려가 걸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내가 변하니 자연스레 상대방도 변하고 파병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친구들도 생겼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 조금은 답답한 인생길일지라도 기꺼이 동행해주는 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